자, 10분 보겠습니다. 이게 오답률 2등인가 그렇더라고. 지금 보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칸트 미학 문제였고 구평 직전에 재종에서는 모의고사를 치면서 다뤘었는데, 네, 사실 요 디귿선지 있죠? 디귿선지가 모 사설 모의고사에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설 모의고사에도 이걸 제가 3년 전에 들고 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내기 시작한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그거고요. 자, 칸트에 따르면요, 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라고 하면은 신이 포함되죠. 근데 칸트에 따르면 신한테는 미적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은 이걸 못 한다고. 왜? 자, 칸트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칸트에 따르면요, 먼저 이성이 있는 존재자가 있고요, 감성이 있는 존재자가 있어요. 이성이 있는 존재자는 누굴까요? 신이 있겠죠. 뭐 천사도 있긴 한데요, 천사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네,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셔도 되겠죠. 자, 감성, 네, 순수하게 감성적인 존재, 이런 존재 누가 있냐? 동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근데 인간은요, 이 신적인 존재랑 동물적인 존재 사이에 중간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죠? 이 쾌적함이라는 것은 동물에게 있는 거예요. 이 쾌적함은 물론 인간도 누리겠죠. 쾌적함이 뭐냐? 그냥 기분 좋다, 행복하다, 이거랑 연관되는 겁니다. 예. 인간도 당연히 저급한 쾌락, 행복, 이런 것도 누릴 수 있죠. 만족, 이런 거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성도 있기 때문에 인간은 좀 더 고차원적인 걸 누리죠. 그래서 인간은 도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 바로 미적 판단이다, 이겁니다. 네, 이 얘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귿선지는 모든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 미적 판단은 인간에게만 가능합니다. 인간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만 미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제시문을 통해서 이 디귿선지가 도출이 되겠죠. 제시문을 통해서도 디귿선지가 도출이 됩니다. 그죠? 야, 미는 인간에게만 적용된대요. 그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기억선지를 볼게요. 기억선지를 보시면요, 미적 판단은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기억선지에 대한 얘기죠. 미라고 하는 것은 개념 없이도 보편적으로 만족을 준다. 미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거는 이사수능에서 출제가 된 내용이었고요. 그죠? 자, 니은 선제가 뭐겠어요? 선. 도덕이죠, 도덕.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인간은 딱 중간에 있으니까 요 세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요 니은 선지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다, 이거죠. 그죠? 자, 리을 선지 보겠습니다. 미적 판단만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이냐? 아니죠. 리을 선지도 발레가 있죠.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씁시다. 리을 선지 같은 경우에 도덕 판단도 있죠. 자, 우리가 도덕적이지 아닌지 그런 판단을 할 때 그 행위자가 우리의 판단 대상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판단을 해야 돼. 우리가 그때 그 사람이 나랑 친하니까 나는 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겠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리을 선지는 사실상 도덕 판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미적 판단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선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예요? 저는 사실상 이 디귿 선지를 적중을 하고 나서 처음엔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제시문 한번 잘 읽어보니까 이게 디귿 선지가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제시문에서 추론은 되더라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일단 지금까지 쓴 것들 한번 지워보고요, 기억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기억선지가 제시문을 통해서 추론이 되긴 하거든요. 제시문 통해서 기억선지가 추론이 되긴 해요. 추론이 되긴 하는데, 이 기억선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자면요, 이 미라고 하는
미라든지 아니면 숭고함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없어도 된다 이거요. 이런 개념이 없더라도 인간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요. 네. 그게 바로 개념 없이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만족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칸트 책은요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거든요. 여러분 3대 비판서란 말 들어보셨어요? 3대 비판서. 그 3대 비판서가 뭐냐? 첫 번째로 인식론을 다루고 있는 순수 이성 비판이고요. 두 번째가 윤리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실천 이성 비판이요. 세 번째가 바로 미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판단력 비판이거든요. 세 번째 책인 판단력 비판이 사실상 제일 어려운 책이에요. 그 책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권이랑 2권은 다 읽으셔야 돼요. 순수 이성 비판이랑 실천 이성 비판을. 그래서 이 기억 선진 사실상 이 보편적 개념이 없어도 만족을 준다. 요 기억 선진 사실상 교과외예요, 이거는. 네, 이거는 칸트의 인식론의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 기억 선진을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칸트의 인식론은 수능 범위가 아예 아니란 말이에요. 수능 범위를 아예 좀 초월한 거예요. 근데 평가원은 왜 이렇게 됐냐? 예. 제시문에서 추론이 되니까 평가원은 그래도 출제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어야겠죠. 이 기억 선제 내용을. 기억 선제를 한번 물어봤으니까 다음번에는 제시문에 안 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기억하시고 이 미적 판단이 개념 없이도 보편적으로 만족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덕 판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도덕 판단 같은 경우 우리가 도덕 판단을 하려면 먼저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다음에 도덕 판단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적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미적 판단은 그냥 우리가 아무런 개념이 없어. 아무런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적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미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도 배우지 않은 미학에 대해서 아예 그냥 무지한 사람이야.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네,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은 아름다운 사람이나 아니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는 바로 아름답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규정된 개념이 없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이 기억 선지에 관련된 내용을 더 찾아보고 싶으시면은 수능이 끝나고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써놓은 약간 입문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서도 좀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유튜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찾아보시면 되고, 근데 수능 끝나고 찾아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예. 요 구평에서 칸트가 나왔다고 해서 칸트 미학이 나왔다고 해서 수능 때도 칸트 미학 나오겠지 이러면서 칸트 미학만 드립답하고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이따가 뭐 니보 나오겠죠. 니보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지만 저는 솔직히 칸트의 예술론이랑 니보가 수능 때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수능 때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것 같아. 예. 뭐 안 나온다 확답할 수는 없겠죠. 제가 출제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저는 약간 이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돈을 걸라고 하면은 저는 니보어랑 칸트의 예술론이 안 나온다에 걸긴 할 거예요. 예, 딱 그 정도. 물론 그렇다고 안 가르칠 수는 없겠죠. 예, 구평에 나왔으니까 파이널 수업 때 당연히 가르치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 말은 여러분들이 칸트 미학이 구평에 나왔다고 해서 칸트 미학만 드립답하고 이러진 마셔라.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예, 뭐 지우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시문 독해랑 거기에다 추가로 소거법을 통해서 너무 쉽게 풀려요. 그죠? 이거 두 개만 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정답 선지를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그죠? 이거 두 개만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라도 제발. 이거 두 개만 잘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풀면서 씨발 이러면서도 어떻게든 답은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선지 구조가 소거법을 쓰기 좋게 돼 있잖아요. 예,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상 이 구평을 풀면서 시험장에서 모르는 소재들이 나왔으니까 이 체감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매우 높았을 거야. 매우 높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상 점수 같은 경우는 점수도 같이 높게 나왔을 거라고. 예, 왜? 어떻게든 답을 고르긴 쉬웠으니까. 예, 어떻게든 답을 고르셔야 했습니다. 지금 뭐 교과외라고 제가 기억선지에 대해서 뭐 교과외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이 쌤이 교과외래 나는 이거 틀려도 되네 이거 틀린 건 당연한 거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틀린 건 모르는 게 나온 건 모르는 게 나온 거고 그래도 모르는 게 나와가지고 답을 고를 수가 없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틀리신 분들은 꼭 반성하셔야 돼요. 본인의 문제풀이 태도에 대해서 꼭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니보 2021학년도부터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나온 적이 없었고 지금 이 니보가 5년 만에 나왔거든요. 네, 5년 만에 나왔어. 5년 만에. 근데 저는 이거를 정말 운이 좋게도 본의 아니게 적중을 했어요. 예, 구평 한 달 전에 재종에서 니보를 가르쳤거든요. 10분인가 20분인가 따로 빼가지고 니보를 수업을 따로 했는데 그때 내가 니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애들 표정이 그냥 내가 약간 무슨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막 쳐다보더라고. 막 저 새끼 왜 저러지? 니보를 왜 가르치지? 니보가 수능이 안 나올 텐데. 네. 근데 그래도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면서 내가 해명을 했어. 니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사실 안 나올 확률이 높다. 당연히 안 나올 확률이 당연히 높은데 만약에 나온다 했을 때 평가원은 기본적인 것들만 물어볼 거다.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도 정답 선지를 고를 수 있게 해줄 거고 또 제시문 독해를 통해서도 답을 고를 수 있게 해줄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예 내용을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그게 더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정말 다행히도. 자, 일단 여기 지금 니보 같은 경우 보시면요. 그 5번 선지 있죠. 5번 선지는 4번 선지. 4번 선지가 정답이죠. 이 4번 선지 같은 경우는요. 이 강제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니보에 따르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니보 개념을 다 설명한 건 아닌 것 같고 니보에 따르면 집단 간의 관계는 이기심을 통해서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합리적 설득이 안 먹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니보에 따르면 이 강제력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돼요. 근데 사용할 때 지켜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선의지에 이건 제가 릴리스도 올려놨죠. 수업했던 거 재종에서.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이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예, 강제력을 막 남발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는 거니까 딱 최소한으로만 써야 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했어요. 이게 나왔었죠. 최소한으로. 예,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상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골랐던 게 1번 선지거든요. 제일 많이 어려웠던 게. 근데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렵긴 해요. 이게 옛날에 저 때는 이른바 라떼는 니보가 많이 나왔어요. 라떼는 니보가 킬러였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사설 모의고사에서 니보를 되게 많이 냈어요. 근데 요즘은 니보를 거의 안 냈죠. 사설에서 니보를 내면 오히려 욕을 먹어요. 애들한테 수능에 나오지도 않은 거 왜 냈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평가원은요. 제가 재종 수업에서 니보를 왜 가르쳤는지 아세요? 아이고 씨 분필 부러졌어. 2025학년도 6평에서 이때 생윤에서 생소한 사상가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 시민 불복종에서의 소로가 있고요. 소로도 한동안 안 나왔거든. 그 다음에 국가 파트에서의 묵자가 있었어요. 묵자가 원래 예술에서만 나왔었거든. 생윤에서는. 근데 이때 2025학년도 6평에 생소한 사상가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생소한 사상가 나오니까 애들 그냥 너무 많이 틀리는 거야. 근데 막상 평가원이 이런 사상가들 어렵게 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생소한 사상가를 출제할 때는 무조건 기본 개념이랑 독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게 내줘요. 예. 그게 바로 4번이잖아요. 그게 바로 4번이고 1번 선지는 근데 좀 어려워요. 1번 선지 좀 어렵고 1번 선지 옛날에 니부어가 한창 많이 출제될 때도 사설 모의고사에서 좀 나오던 선지예요. 그러니까 1번은 옛날에도 어려운 선지였어요. 그러니까 1번 선지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홀릴 수 있어. 야 1번 선지를 그냥 제시문 안 갖다 놓고 딱 그냥 이 문장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당연히 강제력은 본질적으로 악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1번 선지를 보고서 넘어간 건 잘못이죠. 내 1번 선지 보고서 약간 모르겠다. 이건 잘못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저야 뭐 생윤을 8년째 하지만 여러분들이 8년 동안 윤리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린 게 정당화 되냐? 그건 절대 안 돼요. 예, 그건 절대 안 되거든. 자, 봐봐. 본성상 악한 것은 오직 악의 집뿐이래요. 제시문에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그죠? 제시문에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니보가 나와서 시험장에서 막 시험지를 찍고 싶었을 거예요. 당황했을 거야. 내가 처음 보는 애가 나왔어.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러운데 그렇다고 당황스럽다고 펜을 놓고서 집에 갈 거예요? 짐 싸가지고 뭐 중도 퇴실할 거야? 수능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 나오든 간에 어떻게든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 예. 니보가 나오더라도 이런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뭐 니보 작년에도 모의고사 30회분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내드렸어요. 한 개인가 냈어요, 한 개. 많이 내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한 개 정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으로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강사들도 몰라요, 뭐가 나올지. 서바이벌이나 강대케이 만드는 사람들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뭐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주어진 컨텐츠에 있는 것들은 그냥 거르지 말고 다 푸시길 바랍니다. EBS를 풀면서도 니보 나와 있는데 그냥 니보 안 나온대 이러고 그냥 거르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니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쌤 니보 어떻게 해야 돼요? 니보를 뭐 꼼꼼히 배워야 되나요? 니보를 그냥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EBS 있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총평이 남아 있어요. 총평 플러스 학습법. 제가 뭐 지금 이제 1컷 이런 건 다 나왔으니까 그런 걸 예측해드리는 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 일단 중요한 게 1번이에요. 킬러 파트는요. 평화윤리지, 평화. 예, 연구평화론. 그 연구평화론이랑 모겐소를 제외하고서는 기출의 단순 변형 선지가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출의 내용들은 뭐다? 기출의 내용들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출의 내용들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평가원이 문제를 예를 들려 기출 문제에 한 번 출제가 된 내용들은 애들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 이 생각을 평가원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사설 출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설에서 당연히 기출을 변형해서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뭐 기출 문제 생으로 다 다시 풀든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든 어쨌든 간에 기출된 내용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빅킬러 파트의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빅킬러 파트. 빅킬러 파트라고 해서 너무 공부를 등한시 하시지 마시고요. 공부를 등한시 하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뭐라 안 하겠어. 뭐 국어 수학 하기도 바쁜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들아 니보를 공부해야 돼 하면서 막 1시간 동안 니보 특강 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공부를 할 땐 좀 대충 할 수 있어. 적어도 문제를 풀 때 대충 풀면 돼요, 안 돼요? 문제를 풀 땐 대충 풀면 안 돼요. 예. 저도 제 인생에 걸린 시험을 풀 때는 당연히 열심히 풉니다. 예. 자, 3번. 실전에서의 선지 판단 태도를 좀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실무를 많이 푸세요. 실무. 양질의 실무를 많이 푸셔야 돼요. 시간 관리해야 되니까 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시간 관리를 위해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 선지 2개 중 하나가 선지 5개 중 2개가 남았어. 그 상황에서 뭘 골라야 할지 그 실존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무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오답을 하실 때 여러분 분류를 하세요. 네. 첫 번째는요. 몰라서 틀린 경우예요. 몰라서 틀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구평이든 간에 뭐 구평이든 사설이든 뭐든 간에 모의고사를 푸실 때 오답을 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대충 채점해 놓고 해설제 그냥 현관판 한번 쭉 쳐보고 그 다음에 기분 좋다 이러고 나가지 마시고 나가서 놀지 마시고 오답을 하실 때 분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몰라서 틀린 경우. 몰라서 틀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라서 틀린 경우에는요. 해설지를 읽어보시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해설이. 교과 외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두 번째는요. 교과 내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교과 내인 경우는요. 무조건 암기를 해가셔야 됩니다. 네. 교과 외인 경우는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의고사를 푸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너무 과한 교과 외 같으면은 그냥 버리셔도 되고요. 교과 외긴 한데 이 정도는 추론으로 풀 수 있을 정도인 것 같다 하시면은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 어떤 모의고사 풀지 모르니까 그건 제가 쉽게 말은 못 하겠어요.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는 몰라서 틀린 게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틀린 건 죄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경계하셔야 하고 더 반성해야 될 건 뭐냐? 알았는데 틀린 거예요. 알았는데 틀린 거 있죠? 이게 진짜 잘 안 고쳐져요. 예. 이런 것들만 따로 모아놓고 계속 봐야 돼요. 내가 왜 이 선지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을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사고를 병신같이 해서 이 문제 틀렸는지 이거를 자책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 자책은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사람 새끼만 한 번 틀리고 개념서를 그 해설지 읽어봤으면 다음번 시험엔 안 틀리겠지. 지금 파이널 시즌에 모의고사 풀 때 틀렸어. 내가 모르는 개념 있어. 그럼 머릿속에 집어넣겠지. 그럼 수능장 가서는 그게 나오면 또 맞추겠지. 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해설지를 읽어도 다시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사고를 잘 교정을 하셔야 된다고. 예. 알겠죠?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옛날에 비해서 생윤도 좀 실전에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옛날에 제가 현역으로 수험생활 할 때는 그때는 진짜 그냥 그 막 OX 있죠. 그 OX 같은 것만 좀 몇 개 보고 가도 선지가 그대로 나와서 수능 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다 알고 가서 판단을 하면은 5분에서 10분이면 다 풀었어요, 문제를 수능 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온다고. 요즘은 제시문을 꼼꼼히 잘 읽어야 되게 나오니까 제시문을 꼭 잘 체크하시고요. 네. 만점 받은 학생들이 빅킬러 파트죠. 니브어나 뭐 칸트 미학이나 만점 받은 학생들이 제시문 안 읽고 교과 외 내용들 뭐 서바이벌을 이미 다 풀어가지고 나 이 내용 다 알고 있어. 이래가지고 만점 받은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다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험장에서 제시문 잘 읽고 어떻게 선지 판단 잘하고 어떻게 속어법 잘 활용했는지 예,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해설 강의라시고 카메라 켜놓고 계속 지금 잔소리만 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네, 다 여러분 도움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 예, 이 말 하니까 진짜 꼰대 같네요. 저도 옛날에 이런 말 듣기 싫어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다 여러분 도움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네, 오답 꼭 철저히 하시고 파이널 시즌에도 모의고사 많이 푸시고 기출문제 많이 다시 보시고 네, 수능날 여러분 다들 오라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